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확산세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최근 300~4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구에서는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치맥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축제에다가 휴가철 변수까지 겹치면서 감염세가 다시 확산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348명, 경북은 463명 발생했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대구는 22%, 경북은 40%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유행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6월 넷째 주까지는 13주 연속으로 1 미만을 유지했지만 일주일 뒤 1.0으로 올라 정부가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등으로 얻은 면역 수준이 떨어지며 유행이 재발하고 있어 재감염자도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4차 접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항체 역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동과 접촉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규 변이와 휴가철 진입도 유행 확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대구에서는 수만 명이 모이는 치맥축제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어서 감염 확산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고는 위생 관련해서 철저히 조금 하면서 준수하면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휴가 작년에 또 여름 휴가 지나고 증가세가 있었으니까는요.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진료기관을 10,00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연일 높은 습도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비켜나 있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닷새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 수성못 둔치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 이제 저녁인데 아직도 더워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 떨어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그래도 시원해 보이는 저수지가 있고 바람도 불어 이곳 수성못 옆은 대구 시내만큼은 덥지는 않습니다. 수성못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대구에 소나기가 내려 잠시 더위를 식혀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높은 습도 탓에 체감 기온이 더 높습니다. 이곳에 산책을 나오는 시민 몇 분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이 더워요. 밤에도 뭐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고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에어컨 풀가동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습기도 비 그치고 나서 더 올라가지고 너무 더 더운 것 같아요. 답답하고. 체감 기온이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데요. 오늘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달 30일 이후 벌써 닷새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그제와 어제는 이틀 동안 열대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녁 8시 기준 기온도 28.7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흘째 열대야가 예상되면서 시민들이 힘겨운 밤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 둔치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개원하고 4년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요. 의장단을 그동안 교황 선출식으로 뽑던 방식에서 벗어나 후보 등록제로 선출한 겁니다.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일당 독점 구조의 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제9대 대구시 의회 개원 첫날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장단 선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재화, 이만규, 김대현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해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백지에 이름을 써서 최다 득표자를 뽑는 교황 선출식으로 의장단을 꾸렸지만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변화 요구가 거세지자 대구시 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9번째로 후보 등록제로 의장단을 꾸리기로 선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의 투표 끝에 재선인 이만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만규 의장은 개혁은 견제받지 않으면 독선이 된다며 할 역할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다면 그와 같은 편견과 오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에는 하병문, 이영애 의원이 선출됐고 오는 6일과 7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주요 간부와 개원식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정개혁과 정책 추진에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도 개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32석 중 31석, 경북도의회는 61석 중 56석이 시장, 도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4년 전과 달리 일당 독점 구조로 회귀하면서 지방정부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견제를 약속한 광역의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조직 개편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 개편안을 토대로 최종 작업한 결과 본청 조직을 2실 12국 3본부 90과에서 3국 1본부 4과가 줄어든 3실 9국 2본부 86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13일 개원 예정인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면 이달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벽 시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쫓아가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왜 쳐다보냐? 이런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바지를 입은 남성 일행이 붉은색 옷을 입은 남성을 쉴 새 없이 밀치며 달려듭니다. 뒤로 주춤하던 남성이 달려들던 남성의 목 부위를 가격합니다. 길바닥에 피가 쏟아지더니 가격당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상대방을 가격한 남성의 손에는 커터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안동시 옥동의 한 유흥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4살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22살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쳐다보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 일행에게 맞아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공업용 커터칼을 산 뒤 술집을 나온 일행을 찾아다녔습니다. 피의자는 이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방학을 맞아 안동으로 여행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12시간이 지난 오후에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쯤 피해자에 대한 사인규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체를 부검할 예정이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가 지난 28일 쇄신 계획과 함께 고위직 임원 6명을 중징계한다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동 부회장은 임원 징계 규정에서 가장 낮은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임원들도 대부분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포스코는 첫 언론 보도 8일 만인 지난달 28일 임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리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쇄신하겠다며 이번 사건의 관리 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과 생산기술본부장, 포항제철소장 등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구체적인 중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의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경고, 감봉, 해고로 규정돼 있는데
경고는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징계가 아닙니다. 또 포항제철소장 등 임직원 4명의 징계도 감봉에 그쳤고 책임자 1명만이 보직 해임 조치됐습니다. 전국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벗어나고자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는, 면피하기 위한 용으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오늘 이뤄졌습니다. 포스코는 사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2명을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면직, 1명을 정직 1개월에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과 관련해 중징계는 아니지만 재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금호강에 빠진 10대를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구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금호강에 빠진 17살 A양을 구조대가 구조한 뒤 응급처치했습니다. A양은 응급처치 뒤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인명구조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진 시민 46명으로 구성돼 동촌 유원지와 신천 물놀이장, 낙동강 레포츠밸리 등에서 7월과 8월 주말에 활동합니다. 요즘 밖에서 점심값에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높은 물가에도 뚝심으로 착한 가격을 유지해 주목받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3분기에도 식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는 2분기보다 13%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철 가뭄과 잇따른 장마에 밭작물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게 보통 3,000원, 4,000원이 그래요. 봄배추 한 포기 값은 평균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가까이 올랐고 한 방에 3,000원 하던 양파값도 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주 안정면의 한 식당, 감자를 넣은 보리밥과 식당 주인이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10가지 나물 반찬. 이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은 단돈 5,000원입니다. 식당이 문을 연 지 11년이 됐지만 비빔밥 값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점심값에 영주 시내에서 차로 20분이나 걸리는 이곳까지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5,000원짜리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격도 착하지만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일반 식당 가면은 뭐 국수 먹어도 8,000원씩 가잖아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 식당 주인의 자부심입니다. 뭐 걱정될 때 있죠. 근데 그래도 더 열심히 더 노력해갖고 하면은 해나갈 수 있어요. 또 어느 손님들도 만족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 덜 가게 싸게 받는 게 더 굉장히 행복해요. 3년 전 안동 용상동에 카페를 창업한 29살 강병성 씨. 요즘 커피 한 잔 값이 4,000~5,000 원을 훌쩍 넘지만 강씨 카페는 개업 때부터 한 잔 2,000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단골 손님이 모이면서 요즘에는 하루 평균 200잔 이상 팔립니다. 그냥 왜 안 올리냐고 많이 여쭤보시죠. 2,000원을 해도 물론 조금 남지만 많이 팔면은 충분히 뭐 잘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유지하니까 손님도 더 많이 와주시고.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경북의 착한 가격 업소는 421곳. 고물가 시대에도 손님과 더불어 사는 착한 가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 2일 포항시 북구에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구고법 포항지원은 남성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고양이를 죽인 뒤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사체를 매달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미제 처리된 동물 학대 사건에서 검출된 지문이 구속된 피의자 A씨의 지문과 일치한다고 보고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 10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바이러스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됐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뇌염 유행 예측을 위해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경산시 와촌면의 우사에서 모기를 채집해 작은 빨간집 모기의 유무와 개체수를 분석하는데 올해는 지난달 27일 채집한 모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 채집된 것이 8월 2일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이나 빨라진 것입니다. 대구 경북 기업들은 이번 달 경기를 지난달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대구와 경북의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 지수는 70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6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 지수는 68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어려움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40.1%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11.6%, 인력난, 인건비 상승 8.4% 순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8%로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였고 경북은 41.7%로 가장 낮았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대구 27.6%로 6번째였고 경북은 15.7%로 16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8, 9급 공채에서 여성 합격자가 60.4%, 7급 공무원 공채에서 5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칠곡군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은 20리터 기준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이달부터 250원에서 350원으로 올린 데 이어 내년 7월에는 47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에는 6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칠곡군은 2002년부터 주민 부담을 고려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왔지만 경북 최저 수준인데다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사업비 16억 원 규모의 전동차 품질 검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공사가 수주한 사업은 싱가포르 남서쪽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에 투입되는 전동차 186량에 대해 제작 단계별 공정 품질 검사와 협력업체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